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깡통 전세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오늘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계약하기 전에, 전세 계약하기 전에 최우선으로 따져야 되는 게요, 집 상태나 교통보다는 보증금의 안정성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예측 가능한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앞에 선순위 임차인이 많이 있거나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이 잡혀 있을 때, 지금 전세 계약을 하면은 내 순위가 그 뒤로 가기 때문에 매매가보다도 육박하게 됐을 때는, 경매가 집행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깡통 전세의 의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전세 사기의 유형을 말씀드려보면, 대표적으로요, 다음 매수인을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바지사장을 만들어 놓고요, 시세를 잘 알 수 없는, 주변 시세 대비 좀 파악하기 힘든 아파트 말고요, 빌라나 연립 다세대 같은 그러한 신축 같은 경우를 분양을 할 때요, 그러한 미끼들을 많이 줘요. 전세 대출을 해준다, 또한 뭐를 해준다, 또 옵션을 뭐 해준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꼬시면서 주변 시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보다도, 주변 매매가보다도 더 비싼 그 전세 가격으로 전세를 맺고요, 미리 구해놓은 바지사장한테 떠넘기면서 나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매매보다도 더 비싸고요, 주변 시세 전세가보다도 더 비싸기 때문에 전세가 안 빠질 거예요. 그럴 때 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잠적하는 경우가 전세 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하지만,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게 좀 피할 수 있다 쳐도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의 부류의 특징들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를 모르고 전세가 대비 너무 높은 가격에 전세를 얻는다고 하면 나중에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를 당할 그러한 우려들이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요, 앞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요, 워낙 높은 매매가 대비해서도 높은 전세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 빠지면서, 다음 순위에 안 빠지면서 주인한테 연락을 하면 또 연락을 두절을 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우선은요, 교통도 아니고 또한 집 상태도 아니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전세를 구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국토교통부에서도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례를 잠깐 봐도 국토부 사례 1, 2, 3 같은 경우, 먼저 1사례 같은 경우도요, 다소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법인에 매도한 사례인데요. 법인 같은 경우도 임차인 기존의 ABC의 깡통 전세 계약을 다소 체결한 후 공모자 D가 설립한 법인의 주택을 매도 잠적한다는 그러한 전세 사기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두 번째는 좀 말씀드렸죠. 주변 시세 대비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무능력자에게 매도하여 일부러 다음 바지사장한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잠적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도 신축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 매매가 대비해서도 더 비싸게 전세를 얻고요, 근저당권이 없다 해도요, 다음 바지사장 같은 경우가 다음 후순위 때 전세가 안 빠지다 보니까 연락하면 두절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 사기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공통점 같은 경우는요, 주변 시세 대비 쉽게 알 수 없는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연립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우선순위 말씀드렸죠, 보증금을 안전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러한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그러한 예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